안녕하세요. 신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2번째 시간입니다. 사냐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곳 남쪽에는 동백꽃이 빨갛게 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책에서 53페이지 금모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돌반지로 나라 경제를 살립시다. 2007년 어느 봄날 기독교 방송국에서 정행길에게 전화가 왔다. 정행길 전임 새마을 분유회 중앙연합회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기독교 방송국 기자인데요. 10년 전 IMF 때 금모으기 최초로 제안하셨죠? 그렇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옛날 자민련 김종필 총재 시절의 김용한 부총재가 회고록을 냈는데 그 책 내용에서 보고 새마을중앙회에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지요. 라고 설명했다. 1997년 IMF 10주년에 당시 IMF를 조명하는 기획특집을 낼 예정입니다. 제발 인터뷰에 응해 주십시오. 그는 정행길에게 서울방송국으로 인터뷰 나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와 DJP 김대중 김종필 연합에 일하면서 김용한 부총재가 IMF 극복 정책을 맡았었다. 당시 한국의 기업은 침체와 도산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외환 위기 직전 1997년 9월에 금리가 6%이던 것이 1998년 1월이 되자 한국의 기준금리는 23%로 치솟아 버렸다. 이런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아이 돌반지 하나로 나라를 살립시다. 새마을 분유회 회장 정행길의 아이디어가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모인 금을 수출하고 IMF 구제금융 300억 달러 채무를 일부 상환하자 IMF는 초고금리 정책을 1998년 5월 철회하게 되었다. 1998년 5월 이후 23%였던 한국의 기준금리는 1999년 1월이 되자 5.25%까지 떨어져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밑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금모으기의 처음 제안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분위기였으니 정행길은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방송국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1997년 IMF 당시 정행길은 새마을 분유회 10년차 중앙연합회장이었다. 정행길은 여성 조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이런 국가적 위기에 우리 역할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IMF 직후 달러가 많이 사용된 요인 분석 그래프가 신문지상에 발표됐던 것을 보다가 금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옛날 국채 보상 운동으로
나라를 살렸던 아녀자들이 생각났고 이어서 집안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하기만 했던 금부치들이 생각났다. 잘 끼지도 않는 결혼 때 받은 자신의 금반지도 생각났다.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금부치였다. 맞다.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 아기 돌반지 하나로 나라 경제 살립시다. 일단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당시에는 감사패나 무슨 시상에서든 부상이 주로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였고 집집마다 아기들 돌반지는 그냥 집안에 굴려다녀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돌반지를 모아서 중소기업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자 생각하고 사무실로 나갔다. 중앙회 김수학 회장님과 의논했다. 간부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바로 사업 설명회를 하기로 하고 전국 도 단위 분유회장 긴급 회의부터 소집하고 바로 이어서 금모으기 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해 시도 순회를 했다. 1997년 11월 나라는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고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었다. 한시가 급했다. 시도별로 순회를 하면서 오전에는 광주, 오후에는 전북으로 빠르게 전국을 돌았다. 시간이 급했다. 빠른 시간 안에 전국의 의견을 모아야만 했다. 얼른 실행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부녀자들부터 호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무조건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불을 붙인 것이다. 아기 돌반지 하나가 나중에는 결혼반지로 행운의 열쇠로 번져 나갔다. 우선 플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열띤 반응을 보였다. 정행길은 드디어 1997년 12월 10일 11시에 플레스센터 3층 대회의실을 예약하고 전국 금모으기 대회 날을 잡았다. 시도 순회사업 설명회에서 미리 대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금을 모으기로 했다. 시, 군, 읍, 면, 동 회장들이 자기들이 가진 건 많지 않으니 전국 시, 도, 지부장, 지회장, 지도자들,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관내 유지들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첫 금모으기 대회. 그렇게 1997년 12월 10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우리 아기 돌반지 하나로 나라 경제를 살립시다 라는 캐치플레이로 정행기를 비롯한 새마을 분야의 중앙연합회는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인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참석한 중요 인물들은 조혜령 내무부 장관, 김수학 새마을 중앙회 회장, 석종윤 지도자 회장,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부인, 후원 회장들 다수가 참여했다. 물론 전국 시, 군, 구, 새마을 분여회 회장단은 전원이 참석했다. 그곳에 모인 참석자 전원은 네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 애국 가락지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검소한 생활과 절약 정신으로 한 통장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외화 낭비, 사치, 과소비를 배격하고 국산품 애용 운동에 적극 솔선한다. 4.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 의지를 한데 모아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제2새마을 운동에 앞장선다. 프레스센터 회의실 중앙에 금을 담을 수 있는 아크릴 통을 설치하고 제일 먼저 서울시부터 줄지어 앞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들고 온 금부치를 아크릴 통 안에 넣는다. 평소처럼 구 단위 회장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인을 앞세우고 국회의원 부인들, 시의원 부인들을 모두 자기네들이 직접 금부치를 손에 들고 나와서 헌납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심조심 숨죽이는 분위기였는데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불빛, 금부치들이 뿜어내는 빛으로 번쩍거렸고 프레스센터가 삽시간에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급한 상황에서 시도 순회 후 한 달도 채 안 되어 날짜를 잡았기에 기간도 촉박했는데 이렇게 열띤 광경을 본 정행길은 목이 메어왔다. 시선이면 감천. 이런 감동적인 일도 생기는구나. 상상조차도 못했던 새마을 분여회와 지도층 인사들의 호응에 어안이 벙벙했다. 1907년도의 국채보상운동,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고 국권을 지켰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을 뿐이었다. 우리 새마을 분여회가 일어나서 나라 경제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호소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서울까지 와주시다니. 자기네들 장롱 안에 고이고이 간직했던 금은 보화를 저렇게도 흔쾌히 나라에 바치고 있다니 정말 놀랄 일이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납식에는 금 2,445톤, 은 133톤, 외화 26만 달러, 한화 701만 2천 원을 기부받아 총 1억 3,095만여 원이 모였다. 모금액은 중소기업진흥청에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전달됐다. 정행길은 이날 대회사에서 육필로선 원고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고건 총리의 회고록에서 금모으기 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는 무엇인가?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조혜령 전 대구시장에게 들어본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기 시작한 1997년 말의 일이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국무회의 후 국무위원 휴게실에서 고건 총리에게 새마을운동연합회, 새마을분여회 중앙연합회 등에서 추진한 3조 원 저축운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그러자 고 총리가 구한마리 국채보상 운동에 필적할 사업이다. 외환위기 극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정행길 새마을분여회 중앙연합회 회장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고 총리가 한 당부와 지하의 말을 전했다. 새마을분여회는 장롱 속에 있던 돌반지 등 금부치를 모으고 해외여행 후 쓰다 남은 외화 잔액으로 외화 통장을 만들어 모으자고 캠페인 방향을 정했다. 그렇게 1997년 12월 새마을 분여회 주도로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인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고건 총리의 회고록에서 전국적으로 불붙은 금모으기는 그렇게 마른 불에서 불을 지르듯이 전 국민 운동으로 퍼져나갔다. 기관별로, 지역별로, 학교 단위로 금모으기 운동은 일파만파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요청이 왔다. 사례를 듣고 싶다고 했다. 조찬 모임의 경제인연합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각 여성단체에서도 연락이 왔다. 정행길은 어디든 누구에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가서 현대판 국제보상운동에 관해서 설명했다. 금액을 따지지 않고 흔쾌히 금부치를 내어놓는 여성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감동했다. 전국 새마을 분여회장 20만 명이 한몸처럼 일어나서 자기네 주변 분들의 금까지 나오게 한 성공의 열쇠였다고 기억한다. 금모으기의 확산과 국제적 위상. 그때 금모으기는 경남이 1등을 차지했다. 중앙회장이 경남 출신이니 경남이 더 많이 모아주자 작심하고 지사 부인을 위시한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 상경하여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냈다. 정행길은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렸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위해 신경 써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금모으기 대회는 중앙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서 또 단위 금모으기 대회를 다시 했고, 시군은 시군대로 조그만 마을까지 이 면 단위로도 금모으기를 했으니 농협 창구마다 금을 가지고 나온 시민들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관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 신문을 보아도 텔레비전을 보아도 온 국민이 정말로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라에 금을 바쳤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IMF와 금 모으기 국민운동을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았다. 새마을 분여회의 금 모으기 운동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성공리에 끝이 났다. 새마을 분여회의 주도하에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금 모으기는 성격을 달리해서 1998년 1월 5일부터 KBS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종전의 헌납이 아닌 보상의 세계로 운동의 성격도 바뀌었다. 드디어 금 모으기는 전국적으로 351만여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이 모였으며 4가구당 한 가구꼴로 평균 65g, 17.33돈을 내놓는 셈이 되었다. 금 모으기 이전의 보유량은 10여 톤 정도였는데 무려 그 20배가 넘는 금이 모인 것이다.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자 역사적인 국채보상운동을 떠올려 의로운 생각을 낸 정행길, 조선이 위기를 맞자 의병장이 되어 나라를 구한 남명학파 57명의 의병장들, 삶이 무너지자 맞서 일어선 농민항쟁 주체들, 그리고 형평운동가들이 아니던가. 골똘히 생각해낸 한 사람 정행길의 아이디어와 새마을 분여회의 즉각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진 금 모으기 운동은 지선이면 감천이라는 표현이 걸맞다고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상징적 역사적 사건이 금 모으기 운동이고, 그걸 선도한 지도자가 정행길이고, 그는 의로운 정신을 이은 진주 사람임을 사람들은 기억한다. 우리 아기 가락지 하나로 나라를 살립시다. 지금도 쟁쟁한 새마을 분여회장 정행길의 당찬 목소리. 그런 일이 있은 지 한참 지난 후 당시 고건 총리가 국제회의장에서 겪은 일화를 읽게 된 정행길은 스스로 많은 격려가 되었다 한다. 고건 총리의 일화는 다음과 같았다. 당시 한 아시아 협력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연설을 하는 국제회장에서의 일이었다. 각국의 대표들은 모두 너희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돼가는 거냐라는 표정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고건 총리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외환 위기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CNN 뉴스를 보셨습니까? 라고 말꼬리를 끄집어냈다. 다들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한국의 젊은 부부들이 결혼기념 반지를 내놓는 등 전 국민이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신이 가졌던 금을 내놓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회담장 분위기가 일순간 숙연해졌다. 그 일을 중국의 장점인 주석이 기억했다가 1년 후인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에 감명을 받았다는 말을 김 대통령에게 전했다 한다. 드디어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에 빌린 돈을 전부 갚았다. 애초 예정한 기간을 3년이나 앞당겼다. 국민의 고통 분담이 1등 공신이었고 금 모으기 운동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크나큰 사건이었다. 정행길은 말한다. 스스로에도 놀랐거니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로까지 성공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미약한 힘이었지만 나라의 보탬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더구나 그 일은 혼자서가 아니라 전국의 분유회 위원들이 성원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뤄내지 못할 성과였다고 10주년 인터뷰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었다. 지방으로 돌다 보면 당시 금을 들고 나온 분들은 꼬부랑 할머니부터 코 흘리게 아이들까지 줄줄이 서 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각 지방 면 단위 농협에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게 언젠간 바람을 타고 큰 불이 일어나듯이 시작은 참 작았지만 많은 분의 호응을 얻어 이렇게 큰일도 할 수 있구나. 정말 금모으기는 전생에 있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수례했다. 10주년 인터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행길은 나라 위해 금부치를 아낌없이 내는데 앞장섰던 국민과 새마을 분유회 회장들의 공로를 늦게라도 알리게 되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언론기관에서 떠올리고 바로잡아 기록해 주어서 고마웠던 것이다. 10년 동안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정행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IMF 극복은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었고 또 그때의 여성대회에서 소비자운동의 정광모 씨가 금모으기 유공자로 올해의 여성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금모으기가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이었기에 아무도 최초의 제안자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었지만 최초의 제안가나 최초의 실행단체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정행길은 말한다. 단지 그 일이 나라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구할 수 있었고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일조했으면 그만이라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 2권에 등장한 금모으기 이야기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날마다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한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국민이 장롱 속에 금부치를 꺼내 은행으로 가져갔다. 전국의 은행마다 금부치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금반지, 금목걸이가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귀한 사연이 담겨있는 소중한 징표들이었다. 백성들이 나라의 빈 곳간을 자신의 금으로 채우고 있었다. 신혼부부는 결혼반지를, 젊은 부부는 아이의 돌반지를, 노부부는 자식들이 사준 효도 반지를 내놓았다. 운동선수들은 평생 자랑거리이며 땀의 결정체인 금메달을 내놓았다. 김수환 추기경은 추기경 취임 때 받은 십자가를 개척했다고 했다. 귀한 것을 어떻게 내놓느냐고 주위에서 아까워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 2권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를 쓴 것이다. 당시 한 군수 부인은 수십 년간 왼손 약지에 빼지 않는 상가락지를 내놓겠다고 찾아와 비누를 들고 20분 넘게 긁혀진 손가락을 문지른 적도 있었고 프로야구, MVF, 이성혁과 양준혁 등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놓기도 하고 전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이 드문 사례로 꼽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으며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건이었다. 정행길은 나는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고 단지 제안했을 뿐이라고만 말했고 본인이 스스로 최초의 금모으기 제안자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다.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개미처럼 단결하여 이룬 성과이기에 이를 읽는 그분의 이름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행길이다. 그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걸 기독교 방송국에서 들추어내 준 것이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다. 2017년 11월 21일 금모으기 행사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중앙일보 송봉근 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걸 혼자 한 일이 아니니 인근 시군 회장님들과 함께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같이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래서 경남 새마을 해관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인터뷰에 임했다. 그때는 장영애 전 경남도 부녀회장, 주경호 전 함안군 부녀회장, 오성자 전 김해시 부녀회장도 함께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공동체 의식은 마치 마약처럼 한국 여성 특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불리는 사회 지도층의 책임 의식은 캠페인 유지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입을 모았다. 40, 50대 열정적이던 부녀회장들은 이제 70을 넘겼고 그들의 주름진 손에는 금붙이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새마을 사무국의 도움이 많았다고 늘 생각하는 정행길이다. 중앙회장 재임 당시 부녀국의 홍월표 사무처장, 남정혜 처장, 그리고 부녀국 식구들의 열정적인 헌신을 잊을 수 없다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는데 엄마의 금모기 사연이 나왔다고 독일에서 사는 정행길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딸도 엄마의 갸륵한 일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정행길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올해 첫 음악으로 주표의 경기병 서곡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경비병처럼 몸이 가볍게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힘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